심혈관 질환 잡아라 건강 밥상이라는 주제 아래 단호박 오트밀죽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김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네. 주제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밥상의 주제예요. 네네. 이에 대한 음식으로 단호박 오트밀죽 설명해 주셨는데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네, 그 심혈관 건강에 관련된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약간 식이섬유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 제철인 단호박, 그다음에 무화과, 햇땅콩 등을 이용해서 이제 식이섬유가 좀 더 풍부하게 들어간 음식을 만들고 그런 음식을 통해서 심혈관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완성된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되게 예뻤어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또. 아, 그래요? 네.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뵙고 또 10월에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이제 여름이었는데요. 벌써 가을이 지나 이제 좀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오늘 만들 음식은 무화과, 단호박, 오트밀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트밀은 이제 다들 집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하셔서 열심히 드셔보지만 사실은 맛이 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한켠에 있거나 집에 어딘가 구석에 박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트밀은 우리나라 죽과 비교해서는 사실은 훨씬 더 만들기가 좀 쉽기 때문에 이제 그 오트밀을 이용해서 죽처럼 만드는 요리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다른 강사님을 한 분 더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네, 저는 식이요법 전문기업 메디푸드랩의 대표이자 영양사 실비아고요. 이제 저와 같이 하실 분은 이제 셰프입니다. 그래서 요리사이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이제 이런 레시피를 개발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만든 서툰 음식을 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인 셰프의 그런 손놀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푸드랩의 셰프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가 너무 간단한데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요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식재료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관 건강을 위한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자, 심혈관 건강이라고 하면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역시 건강식의 일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심혈관을 지금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찾고 있는데 심혈관 질환에 뭐가 있을까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심혈관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뭘까요? 저희가 또 원인도 알아야지만 그러한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질환의 그 원인 역시 고혈압은 질환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혈압도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다음에 비만 인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식이, 그다음에 운동 습관. 그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식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어떻게 식사를 조금 바꾸셨을 때 이러한 질환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더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러니까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또 찾아 나서시죠. 그러면 인터넷에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들이 나오죠? 카카오도 나오고 와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한 것들 역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식사 패턴에 변화 없이 아무리 내가 좋은 건강기능식품,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건강식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맛이 없는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양소가 얼마만큼 균형 잡히게 들어가 있느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이라는 그 영양소를 선택할 때 어떤 식품으로부터 그러한 영양소를 섭취하느냐가 두 번째 관건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할 때 우리가 흰 쌀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미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쉽게 표현해서 과자를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과자도 탄수화물이고 현미밥도 탄수화물이고 쌀밥도 탄수화물이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탄수화물의 종류는 조금 더 통곡물에 가까운 현미, 그 다음은 쌀밥, 그 다음은 쌀밥, 그 다음 과자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가 이것이 최상이에요라는 것은 없지만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선택을 할 때도 우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고기 줄여야 돼.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드시지 않는데 아니죠. 자,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에는 어때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위험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때 말씀드리는 식물성 단백질의 종류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뭐죠? 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두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부라고 하죠. 네, 유부 같은 것들도 있고 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 항상 잡곡밥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통곡물의 의미도 있지만 콩을 넣음으로 인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도 있고 이제 하나 더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하고 심혈관 건강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식이섬유와 심혈관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과일, 야채에서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하게 되는 과일이나 야채에는 또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항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산화 영양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자, 식이섬유의 역할은 뭘까요? 가장 잘 아시는 첫 번째가 화장실 갈 때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죠? 자,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 중에 하나는 혈중 안에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그리고 또한 혈당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 과일 그리고 콩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었을 때는 식이섬유가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들어왔을 때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몸속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질환과 조금 더 연관되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낮춰주고 고혈압의 위험도를 낮춰주고 뇌졸중, 협심증 등의 그런 질환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한 혈당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우리가 야채,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헛배가 부르다고 하죠. 그래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비만이 되었을 때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그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65세 이상 분들 중에 4명 중 1분이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4명 중에 1명이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소화기관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 소화 기능들이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가짓수를 여러 가지를 먹었다고 하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는 가짓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젊을 때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는 사실 뭐 음식으로만 인해서 유발되는 건 아니지만 음식과 활동량이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중 4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식이섬유와 가장 밀접한, 우리가 영양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 섭취량이에요. 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물을 드시지 않으세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물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은 젊을 때보다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점점 더 안 드시게 되는데 물 섭취량이 떨어지면 그거 역시 변비와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식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야채나 과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변비가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사실 물 섭취량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 때 변비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보통은 우리가 변비가 생기면 야채 과일 같은 그런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많이 먹어. 그럼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만큼 식이섬유량의 섭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 섭취량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야채 과일을 많이 먹고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유발이 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심혈관 건강과 식이섬유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영양소들이 어떤 재료에 어떻게 들어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재료는 오트밀이에요. 그래서 오트밀은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 오트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곡류, 쌀이나 현미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식이섬유는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성분도 일반적인 쌀이나 현미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그러한 곡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옆에 요리사 셰프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저는 사실 오트밀을 외국에서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걸 보면 좀 뿌옇잖아요. 그래서 얘를 씻어서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압착하거나 한 오트밀들은 아마 공장에서 가공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굳이 씻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은 이미 다 가공되어 있는 퀵 오트를 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그냥 가볍게 헹궈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를 쌀처럼 박박 씻게 되면 이게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뭐 씻거나 아니면 불릴 경우에는 그냥 불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가볍게만 세척하시고 드실 때 이제 어차피 불면서 드시는 거라서 그렇게 뭐 불리거나 뭐 문지르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사실은 압착되어 있고 다 이제 커팅이 되어 있는 오트밀인데요. 시중에서는 다시 이제 조금 더 통으로 된 오트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15분 동안 끓여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30분 동안 끓여야 되는 그런 오트밀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트밀의 가공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혈당이나 이런 혈당을 올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더 오래 끓이는 통곡물일수록 덜 정제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는 효과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트밀을 사러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시고 다만 이제 그런 통으로 된 오트밀을 사셨을 때는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메인 재료죠. 두 번째가 단호박인데요. 자, 단호박 요즘에는
미니 단호박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정말 본인 제 주먹만한 그런 단호박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단호박은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요 정도 하나 드셨을 때는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A의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만큼 굉장히 높은 비타민 A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칼륨의 함량이 높습니다. 자, 칼륨은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왜냐하면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심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단호박들은 어때요?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열량은 높으면서도 열량은 낮으면서도 섬유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드셨을 때 이게 한 1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칼로리는 겨우 한 70칼로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호박을 보시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어떻게 조리하면 네. 다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단호박을 바로 이제 손질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단단해서 손을 이제 미끄러져서 손을 다치거나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세척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 4분 정도 살짝 돌려주시면 단호박이 아주 익는 게 아니라 살짝 익거든요. 그때 손질을 해주시면 뭐 손 다칠 위험도 없고 칼질도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되게 꿀팁인 것 같은데 저도 네. 잘 몰랐을 때는 이거를 막 칼로 반으로 잘라서 껍데기를 칼로 벗기다 보면 진짜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칼로 까기도 굉장히 쉬운 그쵸. 것 같았어요. 네. 자, 세 번째 재료는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토핑 재료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가을에 무화과죠. 저 무화과 많이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슈퍼 가면 무화과가 뭐 오늘의 세일 상품으로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 자, 무화과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물론 과식을 하면 좋지 않지만 이건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을 때 드시게 되면 조금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요. 당연히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요 재료를 처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사실 이거 껍질을 벗겨야 되나, 껍질째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우는 과일이기 때문에 사실 껍질째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세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화과는 수분에 약한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이 수분에 약한 부분이라 세척하실 때는 꼭지 부분부터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되시고요. 굳이 이것도 조금 번거롭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물기 젖은 키친타올로 살짝만 닦아주신 다음에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껍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드셔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뭐 이물감 있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껍질 까듯이 꼭지를 이렇게 벗겨주시면 까지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익은 과일의 경우에만 바나나처럼 껍질이 잘 벗겨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칼로 그냥 과일 깎듯이 살짝 벗겨내셔서 드셔도 됩니다. 네. 요거 손질하는 것은 이따가 실제 저희가 네. 할 때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토핑이 대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생대추인데요. 자, 생대추가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추석 때 쓰고 남으신 그 말린 대추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대표적인 게 이제 햇땅콩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햇땅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타민 B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되게 도움도 되고 그리고 섬유질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햇땅콩을 실제로 된 것을 아마 사보신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다 이제 볶은 땅콩들을 파는데 햇땅콩을 샀을 때 이걸 어떻게 손질할 수 있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햇땅콩이
뭐 소량으로 판매되는 거 없이 보통 키로 단위로 판매하거나 좀 양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햇땅콩을 주문해서 받아보시면 아마 이제 바로 수확을 해서 대부분 흙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기 전에 흙이 묻은 거는 이제 고무장갑 같은 걸 끼시고 바락바락 문질러서 여러 차례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되시고요. 햇땅콩을 그 껍질째 삶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kg 햇땅콩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1kg에 물 가득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고 소금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그거를 25분에서 30분 정도 툭 삶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소금을 그때 왜 넣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 땅콩의 특유의 비린내를 이제 소금이 잡아줄 수도 있고 그 땅콩의 고소함을 소금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맛이 있어서 소금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넣어서 짜지면 어떡해? 라는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다행히 껍질째 삶는 땅콩은 소금을 넣어서 삶아도 그렇게 간이 세게 배이지가 않아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햇땅콩은 가을에만 한시적으로 나오는 네. 정말 한정판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색다른 땅콩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토핑을 사용하는 게 꽃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역시나 이제 추석에 쓰고 남으신 것들을 저희가 토핑을 쓸 건데, 자, 곶감은 아시죠? 일반적인 감에 비해서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혈당 관리를 해야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견과류를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하면 어떤 특정 견과류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이제 얹는 이유는 사실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이 많은 불포화 지방산을 이제 섭취를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추가적인 단백질 섭취인데 어떠한 견과류가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자,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견과류에는 서로 다른 영양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호두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브라질넛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떠한 견과류든 상관없지만 다만 한 가지 드시는 양은 조절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얼마큼 드시면 좋을까요?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에 드신 양은 한 줌 손으로 견과류를 쥐었을 때 손바닥에 남는 딱 요 정도 양으로 드셔주시는 게 한 번에 드시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수분으로 이제 제가 두유를 쓸 건데요. 자, 집에 두유가 있으시면 두유를 쓰시면 되고요. 우유가 있으시면 우유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거 다 싫다 물을 쓰셔도 되는데 각자 좋아하는 취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유도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슈퍼에서 잡힌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뒤를 보시면 탄수화물 아래 당류의 양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당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설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당류의 함량은 아무리 많아도 10g을 넘지 않는 그러한 두유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브랜드명으로 봤을 때는 뭐 설탕이 있거나 단맛이 있거나 이런 말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유에는 어떠한 맛이 첨가가 될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가 10g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을 이제 제가 미리 전자레인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질하기 편하게 살짝 익혀왔어요. 한 4분 정도 돌렸고요. 뭐 크기가 커서 저는 통째로 돌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나는 큰 단호박이다. 근데 한 번에 익히면 다 먹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먹을 만큼만 절단을 해서 그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단호박을 잘라볼 건데 제가 너무 많이 익혔나 보네요.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단호박의 속씨는 저희가 그냥 수저로 이렇게 파내면 돼요. 혹시 오늘 만든 오트밀 죽을 한 번에 좀 많이 끓여서 냉동실에 이렇게 소분해서 넣었다가 이렇게 아침마다 조금씩 데워 먹으면 어때요?
대표, 글쎄, 오트밀이 제가 그렇게 해봤었는데, 사실 계속 수분에 있으면서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씩 이제 그때그때 해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좀 게을러서 한 번에 잔뜩 해놓고 아침마다 데워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오트밀이라는 게 이제 수분이 있으면 있는 만큼 다 흡수를 해서 이렇게 퉁퉁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 오트밀 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용성 식이섬유 역할은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있는 대로 누룽지처럼 다 흡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따가 이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토핑용 단호박을 조금만 남겨 놓을게요. 그래도 뭐 껍질째 그대로 바로 하셔도 되는데 예쁜 색감을 위하시면 껍질은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근데 껍질 같은 경우도 제가 익혔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단단한 단호박 껍질 벗기시는 거 애먹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필러로도 잘 안 되고 칼로도 맞아요.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팁들인데 몰랐을 때는 그냥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양사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요리사고 각자의 전문 영역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많이 보완도 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또 이분이 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해서 같이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 네.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단호박 되게 많죠. 그래서 좀 신기하게 예전에는 저거 한 3~4배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이즈가 되게 작아져서 정말 1인분처럼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3~4분 정도 간단하게 잠깐만 돌렸지만 그냥 저것만 데워서 드실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냥 고구마처럼 한 번에 데워서 바로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을에만, 그러니까 물론 사시사철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가을에 제철 식품이기 때문에 제철 식품의 장점은 뭐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만 한정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제철 식품도 제철 한정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껍질을 제거한 단호박을 그냥 한 입 크기로 대강 썰어주세요. 이게 믹서에 갈 거라서 예쁘게 썰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믹서기가 있으면 썰은 단호박을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곱게 갈아야 되는데 그냥은 갈기 힘드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두유를 넣고 같이 갈아주겠습니다. 그걸로 할까요? 네네. 자, 이제 지금은 저희가 두유를 넣고 있는데, 이제 우유의 이제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락토스가 없는 그런 우유도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름을 보면 속이 편한 우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보시면 속을 불편하게 하는 락토즈라는 것이 없는 그런 제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제품을 사서 이제 요리를 하시면 속 불편한 증상들은 이제 많이 느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잠시 갈게요. 네. 이렇게 큰 덩어리가 없게만 살짝 갈아주시면 이제 기본 베이스, 단호박죽의 베이스는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요거를 저희가 준비한 냄비에 부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리가 거의 다 됐어요. 그죠? 네, 단호박에 이제 오트밀만 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끓여주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길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단호박만 뭐 렌즈에 3분 정도 익힌 후에 사실 잘라서 두유와 같이 갈아주시면 이제 대부분의 음식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몬드 두유 사용해도 되냐라는 질문 있으신데요. 자, 상관없습니다. 아몬드로 만든 두유도 있고요. 뭐, 그냥 제가 오늘 슈퍼에서 샀던 뭐, 배지밀 A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콩 두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영양 성분을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것들로만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배지밀 A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한 6g 정도가 됩니다. 요 한 팩에 6g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콩으로 만든 두유 같은 경우에는 한 10g 정도 되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몬드 두유는 한 1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명으로는 다 검은 콩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영양 성분을 봤을 때는 설탕이 굉장히 한 2배 정도 더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설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상관없지만, 저는 그래도 기왕 선택을 하실 거면 당류는 최대한 적은 걸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믹서기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믹서기 없으면 그냥 단호박을 푹 삶으셔서 채반이나 이런 데 으깨서 그거랑 같이 두유랑 섞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오트밀을 넣었거든요. 바로 이제 끓기 전부터 오트밀을 넣고 같이 3분에서 5분 정도 푹 끓여주시면 오트밀은 이제 금방 수분을 만나면서 불어나기 때문에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트밀을 얼마만큼 먹는 게 한 끼에 적절한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자, 한 끼에 제가 오늘 종이컵을 준비했는데 종이컵에 한 3분의 2 정도가 되시게 준비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많이 드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오트밀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끼에는 3분의 2컵 정도가 적정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약간 죽처럼 만들고 있는데 이거 할 때 뭐 눕거나 하지 않는 그런 요리 팁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요것도 이제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제가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이제 밑바닥이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불 세기는 어때요? 지금 제가 좀 빨리 끓이려고 강으로 했는데 사실 중약불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중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그럼 이게 다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물처럼 보이지만 오트밀이 불면서 저희가 아는 그 죽의 질감이 나요. 그렇게 해서 걸쭉해졌구나 하면은 이제 그때가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따 다 됐을 때 한번 점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저희가 만든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셰프님께서 이제 요걸 끓이는 동안 이제 이런 토핑 재료들을 좀 손질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죽을 끓이다 보면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타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오트밀이라는 재료를 이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죽과 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바글바글. 아까보다 많이 걸쭉해졌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냥 토핑으로 올려도 되지만 삶은 햇땅콩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같이 넣어서 먹을 때 씹는 식감을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콩도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간은 설탕 간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단호박 자체가 달기 때문에 소금 간만 조금 해줄 건데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그 단맛이 더 극대화돼요. 그래서 짜게 먹는 그런 맛이 아니라 정말 조금 한 꼬집 정도만 넣어서 그냥 단맛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금은 다들 좋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최소한의 양으로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신다기보다는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단맛을 더 상승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단호박 수프에 생크림, 휘핑크림 가면 맛있죠. 맛도 있고, 사실 뭐 보기에도 너무너무 근사하죠. 그러나 심혈관 질환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크림, 휘핑크림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뭘까요? 지방이에요.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지방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게 되면 콜레스테롤 축적이나 콜레스테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등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호박죽은 다 금방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아까 물처럼 되어 있던 게 이렇게 걸쭉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거는 잠깐 옆에 두고 이제 토핑을 제가 손질을 해볼게요. 토핑할 거는 사실 무화과는 이제 그냥 세척을 해놓은 건데 이제 꼭지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원하시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원형 모양으로 가로로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껍질째 반달 모양이 나오게끔 잘라줄게요. 근데 무화과 맛이 어때요? 무화과는 말 그대로 그냥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인 것 같아요. 특유의 향이 진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 매력에 빠지면 정말 굉장히 맛있어서 치즈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이 곁들여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지금 셰프님께서 치즈에서 전 살짝 놀랐는데 리코타 치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거라면 사실 심혈관 질환에 훨씬 더 건강하게 치즈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공 치즈 있잖아요. 노란색 그리고 체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지만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그 대신 그 지방의 함량은 다른 치즈에 비해서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즈를 다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타 치즈 같은 것들은 선택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견과류도 그대로 해도 되지만 조금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레시피랑 1인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냄비에 굉장히 오트밀죽이 많아 보여서 그러시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컵을 가지고 끓이게 되면 저렇게 그 수분을 흡수해서 굉장히 많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만감 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한 번 먹을 분량으로 소분돼서 나오는 오트밀도 있고요. 보통 그렇게 포션되어 있는 것들이 30에서 5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그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요리한 거를 이제 마지막 항상 예쁘게 보이는 게 맛도 좋다고 우리가 집에서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예쁘게 해서 드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걸쭉하죠? 네. 오늘 요리를 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요리 팁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단호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단해서 매번 손질할 때 이제 애 먹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익히거나 아니면 정말 푹 익히면 더 편하게 손질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은 단호박은 그 위에 이제 원하시는 아까 제가 미리 준비했던 토핑들 그냥 보기 좋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마지막 단계니까 오늘 만든 메뉴의 영양 성분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한 그릇을 드셨을 때 열량은 한 44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가 한 600칼로리에서 조금 많게는 700칼로리까지 드시죠.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저열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고기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단백질은 약 2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끼에 드시기에 충분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대부분이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요거 한 그릇을 드셨을 때 약 15g 정도를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약 25g에서 30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 한 그릇에 한 그릇에 하루에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양은 높고 단백질의 양도 높으면서 열량은 낮은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핑까지 올리는 건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저만의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여기 아까 말씀을 못 드린 재료 중에 계피 분말이 있어요. 보통 뭐 시나몬 가루, 계피 가루 다 똑같은 건데 요거를 소량만 뿌려주시면은 단호박과의 궁합이 정말 좋아서 더 맛있거든요. 사실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계피가루는 항염증 작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계피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이 나는 음식을 만들 때 조금만 뿌려주시면 그 단맛이랑 계피가루의 조화가 정말 좋아서 단맛을 더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뭐 설탕을 더 넣어야 할 요리에 설탕보다는 이런 계피가루를 조금만 추가해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추를 안 올렸어요. 대추요? 네, 제가 꽃감도. 꽃감은 올렸는데 꽃감 대추를 올렸구나. 제가 아까 이렇게 손질을 해놨는데 저도 깜빡했네요.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죽이 약간 그 텍스처가 되게 밋밋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토핑이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배도 부를 뿐더러 여러 가지 식감을 같이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저희가 만든 메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전문 네. 요리사는 틀려요. 네. 정말 이 한 그릇 안에 사실 되게 다양한 식재료가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조리 시간이 선생님께서 되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지 실제 조리 시간은 한 10분 정도? 네, 맞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트밀 말고 단호박과 어울리는 다른 곡류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오트밀을 싫어해서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지금 죽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 요리를 만들기에. 조금 어렵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영상 올라가는 데다가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셰프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호박 혹시 가루를 써도 되는지 여쭤보셨네요. 네. 단호박 가루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단호박 가루는 훨씬 더 저장이나 뭐 사용하고 오랫동안 보관이 용이하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제철 단호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맛이나 식감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호박 가루 사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정말 그 식재료 자체가 맞아요. 주는 맛은 가루가 주는 맛이랑은 네.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원물을 네. 만지면서 요리를 하는 기쁨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럴 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한 분은 설명해 주시고 한 분은 요리해 주셔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니 다른 방송보다 편하게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내일 해 드신다고 하시네요.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을까요? 병금실님께서 조금 더 묽게 끓여도 오트밀 때문에 되직해지나요? 농도가 너무 되직해 보여서요. 라고 네, 말씀해 그거는 주셨네요. 본인 취향에 맞게 조금 더 두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트밀 조금 더 적게 하셔서 조금 더 농도는 본인이 좋아하시게 맞추시면 됩니다. 더 되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네. 더 되직하게, 아니신 분은 조금 더 묽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름이 딱 죽이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한식 죽에도 뭐 구분죽 이런 식으로 네네네. 질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원하시는 농도로 끓이시면은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 가나다 밥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각 지금 채널마다 만족도사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자 하니까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가나다 밥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